쏟아지는 수많은 뉴스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에 대해 집중 분석해보는 특급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 추적할 사건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프랑스 동남부 알프스 산맥에 추락해 탑승객 150명 전원이 숨진 독일 저머닝스 여객기 사고 원인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를 조사해보니 이 여객기의 부조종사가 일부러 여객기를 추락시킨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먼저 영상으로 추적해보겠습니다. Tant des coups portés violemment comme pour défoncer la porte, si vous voulez, enfoncer la porte. Je vous rappelle qu'à l'intérieur. 추락한 저머닝스 부조종사는 여객기를 조종석에 앉은 지 1년 반, 비행시간은 630시간의 신참 조종사였습니다. 10대부터 비행을 하면서 조종사의 꿈을 키워왔다는 그는 왜 비행 중에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국내 항공기 조사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전 아시아나항공 기장이었던 중원대 항공운항학과 이호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사고 네. 자체도 충격적이었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사고의 이제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드레아스 루비츠, 20대 조종사인데요. 어떤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루비츠라는 그 부조종사는 아마 집안도 좀 괜찮고 또 비행을 그렇게 집안에서 시킬 정도로 해서 집안도 이제 여유가 있고 특히 어머니가 피아노 선생님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냥 정서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그런 사람이고 또 뭐 그냥 정상적인 특출한 그런 뭐 이렇게 튀거나 그런 학생은 아닌 것 같은데 거의 이제 10대 후반부터 이제 비행을 시작을 했고 비행을 좀 이제 기본적인 훈련을 받다가 6년 이제 부기장이 되기 이전에 6년간 그 캐빈 승무원으로서 그 손님 서비스하는 비행기 타고 오는 그런 캐빈 서비스 승무원을 한 6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3년에 이제 입사를 해서 부기장 교육을 받고 실제로 부기장으로 비행한 거는 아마 2014년 중반부터 한 1년 정도 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6년간 부조종사가 되기 이전에 교육도 받고 그랬는데 그 조종사가 되기 이전에 여러 가지 훈련도 받고 교육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없고 정서적으로도 큰 문제, 물론 우울증을 앓았다고는 합니다만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을까요? 글쎄, 저희도 이제 항공 쪽에 이제 계신 분들도 과연 그 조종사들이 자기 혼자 뭐 자살을 하는 거는 뭐 그건 뭐 저거겠습니다만은 그 많은 손님들을 같이 데리고 죽는다는 거는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과거에 이제 그 일본의 그 자살 폭격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가미가제 폭격대. 그런 사람들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고등학교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그 폭격하는 그런 그 자살 폭격대로 썼는데 그거야 자기 혼자 죽었기 때문에 뭐 국가를 위한다든가 천황을 위한다든가 그런 이제 신념을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을 끌고 같이 죽는다는 거는 더군다나 뭐 믿기가 어렵고 특히 이제 조종사 자체들은 그런 그 비행이라는 거는 항시 그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죽어도 나만은 살 수 있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항상 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루비츠 부기장의 그런 그 이번 행동은 상당히 그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루프트한자 비행학교라고 하는데 이제 보통 어떤 교육 절차를 밟게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예비적인 그런 훈련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루프트한자 이제 비행훈련 비행학교라고 그러면은 이제 저희 항공대학 같은 데는 이제 4년제인데 저기는 이제 전문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 뭐 자가용 그 자격을 따기 위한 교육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또 이 구름 속에 비행하기 위한 계기 비행 그런 자격을 딴다든가 그런 이제 부분적인 자격을 따서 이제 부기장이 되기 전에 또 이제 부기장에서 기장 되기 전에는 이제 기종을 바꾸다 보니까 기종의 그런 바꾸는 그런 그
새로운 규정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그런 이제 전문적인 이제 비행 교육 기관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던 부조종사인데 예. 이런 끔찍한 일에 연루가 됐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6년 정도 교육을 받게 되는 겁니까? 저희는 이제 6년 정도 교육은 받지 않고요. 예. 주로 이제 대부분 이제 부기장부터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3가지가 있습니다. 예. 군에서 이제 뭐 육해공군에서 군에서? 비행기를 타고 10년 이상 타고 이제 민간항공으로 넘어와서 부기장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을 뽑아서 2년간 교육을 시켜서 예. 부기장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스포츠나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네. 또 자가용 비행기를 그 면허증을 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한 250시간 이상 충족이 되면은 예. 항공사에서 뽑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1년간 교육시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6년이나 그렇게 긴 기간은 교육시키진 않습니다. 어쨌든 조종사 양성 과정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긴 과정을 거친 사람이 왜 예. 그랬을까 더 의문이 이제 증폭될 수밖에 예. 없는데요. 또 한 가지 좀 황당한 것은 바로 예. 추락 상황입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걸어서 잠근 조종석입니다. 예. 네, 사고가 난 여객기 이제 조종석에요. 부기장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규정에 어긋나는 거죠?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이 상황을? 원래 이제 칵핏에는 이제 2사람이 비행을 하도록 돼 있는데 예. 뭐 생리적 현상 때문에 이제 한 사람이 빠져나가는 경우도 뭐 화장실을 간다든가 대부분 화장실 가는 이외에는 2사람이 항상 같이 앉아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9.11 그 미국 테러 사건 이후에 미국은 꼭 그 2사람이 그 조종석 안에 있도록 예.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장, 부기장 중에 한 사람이 빠지면은 예. 예. 그 객실에 있는 승무원 한 사람이 대신 와서 그 조종석에 예, 예. 이제 있는 그런 예. 규정을 만들었고요. 그 외의 국가들은 뭐 이런 그 규정을 그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 저희 나라도 물론 같습니다. 예.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일단 미국만 9.11 테러 이후에 여러 가지 위험에 대비해서 규정을 만들었고 지키고 있었는데 예, 예. 사고가 난 독일 저머닝스는 그런 규정이 없었군요.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큰 문제는 기장이 밖에서 예. 문을 열려고 노력을 했어요. 예. 조금 전에 화면 나왔습니다만 몸으로 쿵쿵 예. 때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열리지 않았단 말이죠. 예, 예. 그런데 이 항공기가 9.11 테러 이후에 이 조종석으로 들어가는 문을 예. 크게 강화해서 강화를 내부 했습니다. 충격에도 견딜 수 예, 있도록 예.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예. 과거에는 뭐 이제 그 플라스틱이나 뭐 나무 이제 그런 걸로 이제 그렇게 견고하지 않게 만들었는데 예. 9.11 이후에는 외부는 플라스틱이고 내부는 상당히 두꺼운 강철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도끼로 찍어도 전혀 뭐 뚫리거나 이제 그런 게 없는. 테러범이 안으로 못 들어가게 예, 이제 하다못해 이제 막은 수류탄을 거죠? 터뜨려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예. 견고한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문을 열려고 해도 예. 열 수 없었군요. 예, 예. 그런데 안에 조종사가 의식을 잃었을 경우에는 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이제 안에 조종사가 의식을 잃었을 때는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네. 안에 그 이제 좀 전에 이제 그 영상으로 비쳤습니다만은 네. 그 스위치가 락크, 언로크, 노말 3가지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노말은 닫은 상태에서는 이제 락크가 되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엔터를 눌러야 문이 열립니다. 예. 바깥에서 들어갈 때는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락크에다 놓으면은 바깥에서 비밀번호를 눌러도 들어갈 수 없도록 예. 그렇게 9.12 테러 이후에 3가지 그 포지션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예. 모든 항공기, 전 세계 전 세계 항공기가 모든 그런가요? 항공기가 동일합니다. 예. 예. 그렇다면 이런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부기장이 안에서 이제 급강화를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 밖에서 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막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게 좀 개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예, 될까요? 그런 상황이 이제 개선이 되면은 또 예. 이제 미국 같은 그 테러 위협 국가에서는 그 테러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예. 예. 문제가 됩니다. 얼마 전에 뭐 그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미국의 어느 항공사에서 그 도어라크가 고장 나가지고 기장이 밖에 나와서 화장실 간 사이에 고장이 나서 부기장이 혼자 착륙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기장이 나와서 지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부기장이 안전하게 착륙합니다. 그렇게까지 설명한 그런 예. 사례가 한 2달 전에 있었습니다. 실례로. 예.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락을 걸어놓으면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모든 그 항공사 규정이 바뀐 건데 예. 이게 이번 경우를 보면 딜레마라고 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항공 전문가들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조종사 규칙, 조종석에 2명의 조종사가 있어야 한다는 이 조종사 규칙은 현재 미국에서만 시행돼 왔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종사 규칙을 적용하지 않았군요. 예, 저희도 이제 그런 규칙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 단지 이제 두 사람이 탈 때 언제 뭐 25,000이라든가 그런 고고도 비행을 했을 때 한 사람이 나오는 경우에 남아있는 한 사람은 산소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조종사 규칙으로 예. 그런 규칙들은 있는데 직접 두 사람이 기장을 해보셨으니까 예. 아실 텐데요. 이렇게 예. 두 명이 꼭 반드시 어떤 상황에든 있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우리나라에? 예. 이제 순항 중에는 뭐 화장실 이제 대부분 조종사들이 네. 이착륙이나 상승이나 강하할 때는 꼭 둘이 같이 있습니다. 예. 해야 될 일도 많고 예. 칵핏 내부에서 또 이렇게 뭐 주변 다른 항공기들이 이제 많이 접근되고 비행장 주변이다 보니까 그래서 꼭 두 사람이 같이 근무를 해야 되고 순항 중에는 이제 물론 이제 두 사람이 같이 근무해야 되지만은 예. 그 워크로드 그 일의 이 강도 정도가 조금 뭐 순항 중에 약하기 때문에 대부분 화장실을 가더라도 이륙이나 착륙, 상승 강화 중에는 참고 있다가 예. 순항할 때 갑니다. 좀 그렇군요. 여유가 있을 때. 예. 예. 자,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남아 있는데 세 번째 키워드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28살 부조종사가 의도적으로 추락했다는 사실은 블랙박스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보면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데, 자, 지금 판넬에 CVR, FDR이라는 용어가 나와 예. 있는데 예, 예. 좀 어렵습니다. 좀 설명부터 해주실까요? 예. 예, CVR, FDR 두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기서 얘기하는 거는 CVR이라는 거는 칵핏 보이스 리코더입니다. 예. 그러니까 조종실 내에서 나가는 모든 음성, 조종사들이 대화하는 음성 내지는 조종실하고 뒤에 그 서비스하는 캐빈 승무원들하고 하는 내용, 통화했을 때, 또 관제기구하고 통화한 내용, 지상에서 이제 시동 걸고 나오고 그럴 때 이제 지상 요원들하고 하는 내용, 그런 모든 아주 조그만 그 소리라도 예. 전부 다 이 녹음이 됩니다. 저거는 이제 2시간 연속으로 녹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성 녹음 장치군요. 예, 음성 조종실 녹음. 내에서만 되는 건가요, 녹음이? 예, 조종실 내에서 이제 예. 외부하고 통화한 내용은 전부 녹음이 됩니다. 네, 비행기 다른 곳에서는 녹음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곳은? 비행기 다른 곳은 예. 이제 녹음이 안 되죠. 예. FDR은 뭘까요? FDR은 이제 플라이트 데이터 리코더라고 그래가지고 예. 비행 상황, 뭐 엔진이면 엔진의 상황, 예. 뭐 엔진의 온도라든가 배기가스의 그 압력 정도, 그다음에 비행기가 가는 방향, 고도, 속도, 예. 뭐 비행기의 자세, 강하하고 있다, 상승하고 있다, 그런 자세들이 한 디테일하게 예. 한 250가지 정도가 리코딩이 되는 그런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이번에 리코더입니다. 그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CBR이요. 예, 음성 예. 이제 녹음되는 그 장치가 이번에 이제 추락 원인을 밝히는데 중요한 단서가 됐는데요. 예. 그 부조종사 이제 호흡 얘기도 이제 나왔었는데 예. 맥박이 좀 빨라지고요. 예. 이런 걸 잡을 정도로 굉장히 정밀한 건가요? 아주 정밀합니다. 예.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숨소리를 듣고 그 사람이 현재 약간의 뭐 피곤한 상태라든가 그런 정도까지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정교한 녹음 장치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사고를 보면 이 부조종사는 뭐 호흡이 가빠지지도 않았고 예. 정상적으로 마지막까지 내려가는 상황에서도 뭐 호흡도 정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예.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항공기를 추락시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까?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그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뭔가 흥분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오히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그 충돌 직전에는 그 자기가 죽을 거를 생각했는데 숨도 가빠지고 예. 뭐 맥박도 빨라지고 뭐 극단적인 경우는 그렇겠죠, 혈압도 좀 예. 올랐겠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걸로 봐서는 뭐 저희들도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예, 이번 건이 과연 조종사 자살로 볼 건지 예. 뭐 아니면은 뭐 다른 그런 뭐 여건이 있어서 예. 또 그렇게 됐는지 뭐 기체 이상으로 해서 감압돼서 뭐 이 산소가 부족해서 의식을 다 잃었었는지 예. 아니면은 조종사가 뭐 패닉 상태로 완전히 다른 그런 여건으로 인해서 네. 뭐 정신을 잃었다든가 또 뭐 칵핏 내에 그 조종실 내에 뭐 많은 이제 선들이 있다 보면은 예. 그게 또 이제 뭐 누전이 돼서 화재도 발생하고 이제 그런 예도 있습니다만은 예. 그럴 경우에 이제 심한 그 독성 가스 같은 게 있으면은 그 의식을 잃게 됩니다. 예. 예.
블랙박스 손상이 이제 심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데이터 복구되고 하면은 좀 어떤 추가적인 단서를 더 확보할 수 있을까요? 예,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플라이트 데이터 리코더가 이제 복구가 되면 예. 이제 그때 상황, 뭐 그때 이제 실제로 이제 이 조종사가 어떻게 조정을 했는지, 예. 또 속도가 어땠는지, 또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뭐 엔진 상태가 어땠는지, 하여튼 세부적인 모든 그 자료들이 다 이제 그 집대성에서 볼 수 있고 실제로 비행하는 영상도 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FTR을 분석해 보면은 좀 더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정신 건강. 그러니까 지금 이 28살 부조종사가 왜 그랬는지는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비행기를 운항하시는 분들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정신적인 문제를 알아서는 절대 안 되겠죠. 많은 예, 사람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예. 운항을 하고 있는 분이니까. 그런데 이걸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뭔가 체크하는 장치가 있는 겁니까? 이제 이 조종사들은 이제 매년 신체 검사를 받지 예. 않습니까? 또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 이제 1년에 2번 받는 사람도 있고 또 뭐 혈압약이라든가 콜레스테롤 약 뭐 개중에는 이제 그런 거 복용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2번씩 받습니다. 예. 그 신체 검사 받기 전에는 반드시 이제 본인이 자기의 상태를 이제 질문지 같은 게 있습니다. 아, 그 질문지에 그 정신 건강 상태고 또 이상 행동에 대한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최근에 정신적인 문제로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내용은 이제 그 뭐 불안이라든가 초조라든가 불면증이라든가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비정상적인 그런 그 심리 상태가 있지 않나. 네. 그 이제 내게 되면은 이제 그 관련된 이제 항공 그 의사들이 정신과 쪽에 의뢰해서 예. 이제 뭐 상담을 한다든가 그런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이상 행동. 예를 들면 뭐 갑자기 이제 뭐 분노를 느낀다든가 뭐 성질을 갑자기 안 내던 사람이 예. 낸다든가 예. 또 알코올 중독이 좀 있다든가 약물 중독이라든가 그런 게 뭐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반드시 이제 자기가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록을 했는데 만약에 자기가 그런 사실이 있음에도 기록을 안 하고 뒤에 가서 이전에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 조종사직을 면허를 취소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예. 모든 조종사가 본인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 예. 그 두 가지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 기록을 합니다. 비행기 추락한다 그러면 보통 기체 결함이나 이제 뭐 기후 문제만 생각했지 예. 승객들이 이제 조종사의 정신 건강 문제까지 좀 이제 우려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예. 앞으로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제도 말고 좀 더 좀 강화돼야 된다는 얘기도 많더라고요. 예, 어떻게 예.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조종사 정신 건강 문제라든가 개인 심리 상태 이런 예. 문제는 이제 그 항공사에 있는 관리자들이 좀 더 이제 세심하게 뭐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예.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조종사들도 이제 이제 개개인이다 보니까 뭐 불편하고 그러면 이제 비행 스케줄을 좀 바꿔달라. 그런 비행 스케줄이 잦게 바뀐다. 그런 거를 이제 관리하는 네. 분들이 이제 보게 되면 아, 좀 몸에 이상이 있나 보다. 뭔가 피로가 누적됐나 보다. 뭔가 이제 불안한가 보다. 조종사들도 똑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예.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개인적인 갈등 또 주변 사람들과 같이 느끼는 그런 갈등들을 다 느끼게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이제 항공사 측에서 좀 예. 보강해서 아마 시행이 될 겁니다. 예. 예, 그렇군요. 네, 이번 추락 사고를 계기로 각국의 항공사들이 조종실 2인 규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호 약방문이라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안전한 비행, 현재의 항공 기술로는 많은 승객의 생명이 조종사의 손과 판단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네, 지금까지 중원대 항공운항학과 이호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